은희의 시야가 흐려져가는 순간 귀에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믿을 수 없게도 그건 남편 재호였다. 이제 곧 끝이야. 저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 앞길은 열려. 그의 차가운 속삭임 뒤로 젊은 간호사 미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교수님, 드디어 저와 함께 할 수 있네요. 그 순간 은희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평생 의지했던 남편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생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이 왜 이래? 은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심해져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생선가게 사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지만 은희의 의식은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면서 주변 소리들이 멀게 들렸어요. 숨이 가빠지면서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습니다. 안 돼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은희가 간신히 말을 끝내기도 전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시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몰려들었어요. 어머, 큰일 났네. 119 빨리 불러.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주변 상인들이 우왕좌왕하며 119에 신고했어요. 평소 은희를 아끼던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시장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환자 의식 상태 어떻습니까? 호흡이 불규칙하고 맥박이 약해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확인하더니 서둘러 들것에 은희를 올렸어요. 한국대학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은희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천장의 형광등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남편 재호가 근무하는 병원이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남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은희는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며 떠올렸어요. 재호와 처음 만났던 30년 전 그 봄날을. 대학병원 인턴이던 그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고 환자들에게 따뜻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은희는 사랑에 빠졌었죠. 결혼 초기 재호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병원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은희에게는 늘 다정했고 집안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가끔 섭섭하기도 했지만 둘만의 시간이 나름 행복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재호는 변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은희가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은희는 그저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재호는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집에서는 거의 대화가 없었고 은희가 다가가려 하면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은희는 참았어요. 30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 산 부부니까 어려운 시기도 함께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의사들의 지시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은희는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며 단편적인 소리들을 들었어요. 혈압이 80에 50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심장 리듬이 불규칙합니다. 부정맥이 심해져요.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약물 투여 시작합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냉랭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소 환자들에게 보이던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트 좀 보죠. 기존 병력은 어떻게 되나요? 재호의 목소리 옆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간호사 최미연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계산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환자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알고 있어. 조용히 처치해. 재호의 목소리는 평소 은희에게 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잠깐의 정적 후 두 사람의 속삭이는 대화가 은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미연의 목소리였어요. 달콤하지만 섬뜩한 어조였습니다. 저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 앞길은 열려. 재호의 대답이었습니다. 30년 함께 산 아내에 대해 저 사람이라니. 은희의 심장은 흉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얼어붙었어요. 병원장 진급 심사도 고지고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그래, 완벽한 타이밍이야. 심장마비로 처리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은희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약물의 영향인지 심장마비의 후유증인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처치가 완료되면 바로 영안실로 이송하죠. 미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안실이라니. 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은희의 의식도 서서히 흐려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심전도 기계의 긴 경고음이었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응급실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심정지입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하세요. 간호사의 외침이 들렸지만 은희에게는 이미 모든 소리가 물속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믿고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그 남편과 공모한 젊은 여자. 그들의 차가운 계산과 배신이 은희의 마지막 의식을 지배했어요.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은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응급실의 시끄러운 소음도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눈을 완전히 뜨자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몸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뭔가 둔한 느낌이었어요. 손을 들어보니 손목에 플라스틱 띠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희는 손목의 플라스틱 띠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적힌 글자가 은희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사망 확인 시각 오후 2시 15분. 사망? 내가 죽었다고? 은희는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제야 자신이 차가운 금속대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덮고 있던 흰 천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이 차가운 타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영안실? 은희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이곳은 분명 영안실이었습니다. 사체를 보관하는 차가운 냉장고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은희는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호가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급실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 앞길은 열려. 재호와 미연의 차가운 음모가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은희는 금속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느낌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희는 벽에 기대어 서서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영안실 문 너머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은희는 재빨리 금속대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체 처리는 언제 하나요? 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계산적인 어조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화장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가족이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은희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많이 상심하시는 것 같던데요. 30년 된 부부였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니 정말 안타까워요. 은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저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진짜로 슬퍼하는 것처럼, 마치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보통 이런 경우 부검을 하지 않나요? 교수님이 직접 담당하셨으니까요. 자연사로 판정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고 문이 닫혔어요. 은희는 금속대 아래에서 나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호가 의사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이었어요. 자연사라고? 웃기지도 않아. 은희는 영안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간다면 큰 소동이 벌어질 것이었어요. 그때 한쪽 벽에 작은 창문이 보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영안실이라 창문이 지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창문은 환기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은희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창문으로 올라갔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난 죽은 사람이야. 정은이는 죽었어. 은희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병원 뒤편의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다행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문제를 깨달았어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재호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집에 나타난다면 또 다른 위험에 처할지도 몰랐습니다. 은희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재호와 미연의 대화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병원장 진금 심사, 계획적인 범행, 완벽한 타이밍.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내게 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겠어. 은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복수를 하려면 먼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재호와 미연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증거 말이에요. 병원 뒤편에서 은희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서 재호는 아마 슬픔에 빠진 남편 연기를 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동료들에게 위로를 받으며
30년 된 아내를 잃은 불쌍한 남편 행세를 말이에요. 이제부터 난 유령이야. 너희들을 지켜볼 유령. 은희는 병원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노렸어요.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지금 오히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테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은희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재호와 미연이 자신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남아야 했어요. 은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은이는 죽었지만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로서 말이에요. 은희는 병원 주변을 맴돌며 재호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된 덕분에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어서 병원 직원으로 보였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은희는 재호의 연구실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재호가 언제 나올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복도 끝에 어두운 구석에 숨어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오후 11시쯤 재호의 연구실 문이 열렸어요. 재호가 나오더니 주위를 살핀 후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재호는 병원 내 카페 쪽으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재호는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갔어요. 은희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서 미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요, 교수님.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친밀한 어조였어요. 처리할 일이 많아서 그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재호가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미연이 재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물었어요. 물론이야. 병원장 진급 심사만 통과하면 우리는 자유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재호가 미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은희가 평생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까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니. 걱정 마. 내가 직접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어. 자연사로 처리됐고 부검도 없어. 완벽해. 재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미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관심 없어. 이제 그 사람은 과거야. 재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해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재호의 모습에 은희는 분노로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교수님, 우리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겠네요. 제가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 말이에요. 그래, 원하는 곳 어디든 가자. 이제 우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타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은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원 안을 돌아다니며 재호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급하게 나가느라 잠그는 것을 깜빡한 것 같았어요. 연구실 안은 각종 의료기기와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하나씩 뒤져봤어요. 환자 차트, 연구자료, 그리고 개인적인 서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비자금 관리라고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파일을 열어봤어요. 이게 뭐야? 파일 안에는 재호가 병원에서 빼돌린 돈의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수술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기록, 의료기기 구입비를 조작한 내역, 그리고 연구비를 유용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총액은 5억 원이 넘었어요. 재호가 몇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병원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돈이 미연과의 관계에 쓰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래서 내가 방해가 됐구나. 은희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재호가 비자금을 만든 것이 들통나면 의사 면허는 물론 교수직도 잃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은희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발각될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은희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미연의 간호사 자격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간호사 자격증도 가짜라고? 미연은 실제로는 간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재호의 도움으로 병원에 취업한 것이었어요. 재호가 인사과에 압력을 넣어서 서류 심사를 대충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손을 떨며 서류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실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해서 모든 증거를 복사했습니다. 비자금 내역, 미연의 위조 자격증 관련 서류, 그리고 수상한 수술 기록들까지 모두 복사했어요. 복사를 마치고 원본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재호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은희는 복사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카페 쪽에서 나오는 재호와 미연을 다시 봤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호가 미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진급 심사 준비에 집중해야겠어.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으니까.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애물이라니. 30년 함께 산 아내를 장애물이라고 부르는 재호에게 은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어요.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미연이 재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연인 같았습니다. 은희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주겠어.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은희는 증거 서류들을 꽉 쥐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재호와 미연의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 균열을 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은희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수의 불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은희는 병원을 벗어나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찜질방이라면 신분증 없이도 하룻밤 머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은희는 복사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재호의 비자금 조성 내역, 미연의 위조 자격증, 그리고 의심스러운 수술 기록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은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단순히 증거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호는 병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재호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할 계획이었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어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들 수 있었습니다. 재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희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웃는 모습, 동료 의사들과 나누는 대화, 모든 것이 연기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재호는 병원 내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은희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곳에서 재호는 병원장과 다른 교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교수, 부인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병원장의 위로의 말이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재호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승진 심사는 연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을 텐데요. 다른 교수가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인도 제가 성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재호의 대답에 은희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희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재호의 개인 사물함을 뒤져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의사들의 휴게실에 있는 사물함에는 더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이었거든요. 휴게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은희는 재호의 사물함을 열어봤어요. 간단한 자물쇠였는데 다행히 재호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인 524였어요. 사물함 안에서 은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연과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연애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지들을 읽어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최소 3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 중에는 은희를 제거하려는 계획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재호에게 그 여자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지 답답해. 미연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완벽한 계획이 있어. 편지들을 보면서 은희는 두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희는 재빨리 편지들을 가방에 넣고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 숨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은 주위를 둘러본 후 다른 사물함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미연이 혼잣말을 하며 약병을 바라봤어요.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약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미연이 나간 후 은희는 미연이 연 사물함을 확인해 봤어요.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성이 강한 약물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들로 날 죽이려고 했구나. 은희는 약물들의 이름을 확인해 봤어요. 모두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은희가 의식을 잃었을 때 이런 약물들이 투여되었을 것이었어요. 은희는 휴대폰으로 약물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미연이 가져간 약병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오후 늦게 은희는 재호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환자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연이 수술실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간호사라면 수술실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수술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경보음이 울리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환자 가족들이 불안해했어요. 은희는 미연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미연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은희는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미연이 가져간 약물이 수술 중인 환자에게 사용된 것 같았어요. 재호와 미연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환자는 수술대에서 사망했어요. 가족들이 오열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재호가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은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수술 기록을 확인해 보기 위해 다시 병원에 몰래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록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보안 요원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은희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곧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재호가 나타났어요. 재호는 은희를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기어 나왔네. 참 질긴 목숨이야. 재호의 목소리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어요. 은희는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은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희는 재빨리 몸을 돌려 복도 쪽으로 달렸습니다. 30년간 집안일을 하며 단련된 몸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잡아. 놓치면 안 돼. 재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뒤쫓아왔지만 은희는 병원 구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재호를 따라다니며 수없이 다녔던 병원이었거든요. 은희는 응급계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호에게 잡히면 정말로 끝장날 것이었거든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도중 은희는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발목을 삐끗했어요. 아픈 것을 참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뒤쫓아온 보안 요원들이 은희를 에워쌌어요. 재호도 계단을 내려와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은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하 보일러실로 데려가. 재호의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은희를 끌고 갔어요. 은희는 저항해봤지만 다친 발목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은 병원에서 가장 으슥한 곳이었어요. 뜨거운 증기가 가득하고 기계 소음 때문에 밖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은희는 그곳의 의자에 묶였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재호가 은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따뜻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재호야,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무슨 사이였는데?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재호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무슨 사이라고? 넌 내 인생의 짐이었어. 승진에도 방해가 되고 미연이와의 사랑에도 방해가 되는 존재였다고. 재호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희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때 미연이 보일러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걸로 끝내면 되죠. 미연이 주사기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주사기였어요. 그래, 심장마비로 처리하면 완벽해.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재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치밀한 계획에 은희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잠깐만, 미연아. 내가 간호사 자격증이 가짜라는 거 알고 있어. 은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재호가 너를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도 알아. 비자금 5억도 말이야. 은희의 말에 미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알면 어쩔 건데. 어차피 넌 여기서 끝이야. 재호가 미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미연이 주사기를 들고 은희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미연이 주사기를 은희의 팔에 찌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은희야, 거기 있었구나. 예상치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숙이었어요. 은희의 오래된 친구이자 병원 간호사인 정숙이 야간 근무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재호와 미연은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정숙 간호사.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나가세요. 재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위험이에요? 은희야, 너 왜 묶여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정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어요. 그 틈을 타서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정숙아, 도와줘.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 정숙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곧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안 돼. 미연이 정숙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은희는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려고 했습니다. 보일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재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은희가 간신히 밧줄을 풀고 일어났어요. 다친 발목이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재빨리 정숙을 도우려 했어요. 정숙아, 빨리 도망가. 은희가 미연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재호가 문을 막으려 했지만 정숙이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 복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지하에서 큰일이 났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보안 요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재호와 미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죠? 이제 들켰는데.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정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재호가 차분함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은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정말로 끝장날 것이었거든요.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은희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곧 보일러실 문이 열리며 보안 요원들과 정숙이 함께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보안 요원들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재호는 재빨리 의사로서의 권위를 이용하려 했어요. 아, 이 환자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서 진정시키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은희는 제 친구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은희도 재빨리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 가방에 증거가 있어. 재호의 비자금 내역과 미연의 위조 자격증 서류가 들어있다고. 은희가 가방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안에는 재호의 비자금 내역과 미연의 위조 자격증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정숙은 즉시 가방을 확인했고 서류들을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야? 상황은 급격히 재호와 미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안 요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재호의 비자금 내역, 미연의 위조 자격증, 그리고 수상한 수술 기록들이 모두 드러났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서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호는 급히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환자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만든 가짜 서류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은희는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이런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보안 요원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재호와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모두 오해예요. 미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정숙의 도움을 받아 보일러실에서 나왔어요. 다친 발목이 아팠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은희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정숙이 은희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수가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은희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준 것이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장마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은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은희의 증언에 형사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가져온 서류들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진을 이용한 계획적 살인 미수와 병원 재산 횡령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재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오해야. 내가 30년간 사랑했던 아내를 어떻게 죽이겠어. 재호가 절규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미연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교수님, 우리 계획이 완벽하다고 했잖아요. 미연이 원망스러운 눈으로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어요. 경찰은 두 사람을 연행하기 위해 수갑을 채웠습니다. 재호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은희야, 이제 안전해.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정숙이 은희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공포와 절망 속에서 보낸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재호 교수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술렁였습니다. 30년간 신뢰받던 의사가 살인 미수와 횡령 혐의로 붙잡힌 것이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성실한 분이었는데 부인을 죽이려 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병원 복도에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은희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명문대학병원 교수, 아내 살해 음모, 30년 부부의 끔찍한 배신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은희는 정숙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경찰서로 향했어요. 정식 조사를 받고 추가 증언을 해야 했거든요. 피해자분께서 직접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 형사가 은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은희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계획한 사람들을 직접 무너뜨린 것이었으니까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재호와 미연이 다른 환자들의 수술을 의도적으로 실패시켜 의료사고로 위장한 케이스들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보험금을 노린 것 같습니다. 환자 가족들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기록이 있어요.
형사의 설명에 은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재호와 미연의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분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은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병원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은희에게 사죄했어요. 저희 병원의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희는 병원장의 사과를 받으며 묘한 기분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었었는데 이제는 피해자로서 사과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은희는 정숙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며칠 전의 악몽 같은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에는 돌아갈 수 있겠어?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은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달빛이 병원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은희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재호와 미연의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은희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재판장의 재호와 미연이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어요. 초라한 그들의 모습은 며칠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호는 은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질문에 은희는 차분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저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 앞길은 열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저 사람이라고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은희의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후 영안실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손목에 사망 확인 시각이 적힌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검사가 은희가 수집한 증거물들을 제시했어요. 비자금 내역, 미연의 위조 자격증 관련 서류, 그리고 수상한 수술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피해자가 죽음의 위기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집한 것입니다. 재호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판사님, 저는 30년간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아내를 죽이려 했겠습니까? 하지만 판사는 재호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와 증언이 명확한 상황에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미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범죄의 무게가 너무 컸어요. 법정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재호는 살인미수, 의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인생이 끝장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최미연은 살인미수 공범, 의료법 위반,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미연도 오열하며 무너졌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탄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재호가 은희를 불렀어요. 은희야, 미안하다. 재호의 목소리는 쇠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줄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피해자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없으신가요? 은희는 잠시 멈춰서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죽음에서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거짓에서 진실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은희의 말에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30년간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은희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희는 재호와 함께 살았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 집에는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은희는 집을 뒤돌아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진짜 이긴다고. 이제 나는 진짜 이긴 거야.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처럼 그녀의 미래도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죽었지만 새로운 은희가 탄생한 것이었어요. 6개월 후 은희는 한국대학병원 자원봉사자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은희 선생님, 삼병동 김할머니가 또 찾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희는 이제 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김할머니를 돌보고 나서 은희는 새로 입원한 환자 가족과 상담했어요. 40대 주부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은희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여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녁 무렵 병원 아래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실려온 것이었어요. 은희는 급히 응급실로 내려가 환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이 병원 의료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요. 몇 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은희도 함께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은희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큰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지만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희의 모습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미연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은희 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언니가 행복하시길 바라요. 은희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였어요. 나는 버려졌지만 다시 살아났어.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지켜낼 거야. 한국대학병원은 여전히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새롭게 태어난 은희가 있었어요. 58세에 시작된 은희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하시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